예, 안녕하세요. 이준길입니다. 오늘은 CP 등급 평가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최근 CP 등급 평가 결과 신청 기업 대부분 A 등급 이상이라 평가위원들이 너무 간대하게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오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첫 번째, 등급 평가를 신청한 기업 기관, 기관은 공공기관,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하죠. 오랜 기간 계속 신청하거나,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CP 등급 평가 제도가 시행되었는데, 그때부터 꾸준히 신청을 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신청했기 때문에 운용 수준이 상당히 높죠. 그리고 또 최근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고 경영자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최근 이제 인센티브가 법에 규정이 되고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가진금 감경 인센티브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계속 등급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고 경영자의 의지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이 최고 경영자의 의지 없이는 실무자가 주장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등급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나 또 기관은 CP 운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평가 준비도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두 번째는 CP 등급 평가가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. 예컨대 10개가 하면 그중에 트리플 A는 1개, 뭐 AAA는 두세 개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평가입니다.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공개를 하고 있죠. 평가 지표와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. 그 개별 기업마다의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개별 기업마다의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지,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더 잘하고 더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.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, 2024년도 요 표의 아래에 보시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4년도 CP 등급 평가 설명의 자료입니다. 여기에 보면 CP 등급 부여 현황이 있는데, 이 CP 등급 부여 현황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평가 신청 기업 66개 중에서 59개가 A 등급 이상을 취득했죠. 퍼센트로 하면 거의 89%나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대부분 A 등급 이상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2019년도에는 100%죠. 5개 중에 5개. 2023년도는 28개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A 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보시다시피 5개 신청했는데 5개 신청했다 그러면 여기 5개 신청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겠습니까? 당연히 그 이전부터 계속 신청해온 우리 제약회사들, 그리고 아주 CP 운영에 진심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있고, 또 개별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물론 상당히 우리나라의 CP 등급 평가 신청할 정도 되면 또 우리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일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, 그 외에는 다 제약회사들이 주로 했습니다. 근데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종종 있어요. 2020년도에 보면 7개가 신청을 했는데 4개밖에 A 등급 이상 못 받았습니다. 그러면 3개 정도는 글쎄요, 새로 처음 신청한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해서 신청한 그런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A 등급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우리가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,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도 2024년도 12 등급 평가 설명에 따라 나온 자료인데,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.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평가 지표가 있고 세부 측정 지표가 있어요. 세부 측정 지표가 실제 우리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. 이게 대기업은 48개, 공공기관은 47개, 중소 중견기업은 40개로 되어 있죠. 이 세부 측정 지표별로 트리플 A
AA, B, C, D, F 이렇게 평가 기준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평가 기준에 보시면 이 등급을 맡기 위해서 예컨대 90점 이상 100점 이하 트리플 A죠. 이 점수를 맡기 위해서는 C111의 세부 측정 지표와 관련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CP 실천 의지 표명입니다. 이 표명 관련해서는 직접 CP 실천 의지를 표명했느냐, 그 다음에 CP 실천 의지 및 행동 강령 또는 준수 정책을 기업의 소속 전 임직원, 전체 임직원에게 공표했느냐, 또 외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느냐, 그리고 행동 강령 또는 준수 정책의 CP 실천 의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, 그 외부 홈페이지에 공표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,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성 평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,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. 이렇게 세부 측정 지표별로 평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 지표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그것이 평가를 받는 것이지,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점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, 저도 등급평가위원을 2년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잘한 회사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되면 그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회사의 점수가 좀 낮아지거나 또는 높아지거나 이런 영향을 받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영향을 최대한 안 받아야 되는데, 이런 부분은 우리 등급평가위원들 미리 사전에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이 CP 등급평가는 절대평가라는 것이 상대평가는 아니다라는 것, 그것이 원래 CP의 기본 개념에도 맞습니다. CP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, 그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, 활동들을 조직하고 의도적으로 잘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CP 등급 평가는 다시 정리하자면 절대평가이고, 또 최근에 평가 신청을 한 많은 기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신청해왔던 기업들, 혹은 최고 경영자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등급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앞으로 이제 등급평가 신청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다 잘 준비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나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강제 배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눠질 수 있는데, 혹시라도 등급평가위원들이 그동안 평가를 너무 말하자면은 관대하게 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, 또 평가 주체들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제 배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작용하지 않을까, 그런 우려가 됩니다.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점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CP 등급 평가에 대한 오해 하나 했습니다.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것들 하나하나 다 풀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